자, 그러면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예사소리인 팔음,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 니은, 미음 앞에서 동일한 조음 위치의 비음이 뭐로 바뀌는 현상을 비음화라고 하나요? 우리가 이제 어떤 걸로 바뀌는 거였죠? 이제 기역, 디귿, 비읍이 동일한 조음 위치에 이렇게 그쵸? 이렇게 동일한 조음 위치에 비음으로 이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이제 비음화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것은 뭐가 들어갑니까? 미음, 니은, 이응이 되겠죠. 자, 리을 뒤에 오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무슨 유음화라고 한다. 자, 유음화 중에서 우리가 이제 리을 뒤에 오는 니은이 이 앞에 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 얘가 리을로 바뀌는 거. 자, 이렇게 순서대로 갔죠? 그럼 이거는 무슨 유음화인 건가요? 순서대로 갔기 때문에 순행적 유음화가 되겠죠. 자, 끝소리가 디귿, 티귿인 형태소가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되는 무슨 형태소와 만나면 앞에 있는 치조음인 디귿, 티귿이 경국의 음으로 발음이 바뀌는 그런 디귿 국의 음화가 일어나는 거. 자, 어떤 거여야 되나요? 바로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되는 어떤 형태소? 바로 문법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형식 형태소라고 했죠. 이제 뭐 명사로 바꿔주는 명사 파생 전미사라든지 아니면 주어로서의 기능을 하게 해주는 주격조사라든지 이런 거. 자,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로 표시해보자. 자, 리을의 비음화는 필수적으로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다. 자, 맞는 건가요? 자, 리을의 비음화 같은 경우에는 리을이 아닌 자음 뒤에서 리을이 이제 니은으로 바뀌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니은을 우리가 치조 비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치조 비음화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주로 어디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주로 이제 이런 경우는 한자어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일단 한자어에서 주로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만 봐도 어때요? 필수적으로 꼭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왜래요나 우리말에서는 어렵구나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한자어에서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니까 한자어에서 필수적인 게 아니고 한자어에서 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리을의 비음화는 꼭 반드시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앞말이 또 리을로 끝나는 말일 때는 뒤에 음절 초성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앞에 게 우리가 열라면 이렇게 발음이 된다면 앞에 위에 있는 컵라면처럼 얘가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니은 치조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바로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열라면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죠. 열라면 이렇게 일어나지 않고 열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죠. 그냥 그대로 발음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만 봤을 때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답니다. 자, 근데 반대로 이제 기역과 디귿, 비읍의 비음에는 예외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기읍, 디귿, 비음화는요. 우리가 이제 환경이 주어지게 된다면 뒤에 이제 비음이 오게 되는 뒤에 비음 있죠? 비음, 니은, 미음이 오게 되면 우리가 이응은 음절의 초성에서는 발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뺀다고 했어요. 비음이지만. 그래서 비음, 니은 앞에 기역, 디귿, 비읍이 오게 되면 이 경우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비음화는요. 비음 동안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고요. 치조 비음화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알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꼭 필수적인 현상은 이제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경우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죠. 자, 국외음화는 조음 위치는 변하지 않고요. 조음 방법만 변하는 현상이다. 우리가 이제 국외음화 현상을 봤을 때 아까 앞에서 이제 후행하는 모음의 조음 위치를 닮아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조음 위치 동하다 이렇게만 설명을 했을 텐데 앞에서 보시면은 자세히 보면은 자, 디귿, 티귿 여기 있죠. 치조음에 속하는 것이 그리고 이 모음은 경국의 음에서 발음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경국의 음이 이에 영향을 받아서 요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뭐가 바뀌는 거야? 시조음에서 경국의 음으로 조음 위치도 바뀌었죠. 자, 그 얘 입장에서 또 어때요? 파열음에서 지금 뭐로 바뀌었어요? 파찰음으로 또 바뀌었죠. 그러니까 조음 위치하고 조음 방법이 모두 다 변하는 변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좋은 위치는 변하지 않고 좋은 방법만 변하는 현상이 아니고요. 어때요? 좋은 방법도 변하고 좋은 위치도 변하는 현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좋은 방법만 이제 변하는 것은 뭐가 있었나요? 바로 비음화하고 이제 유음화 같은 경우가 좋은 방법만 변하는 좋은 방법 동화였죠. 자, 실질 형태소끼리 결합할 때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국외음화는 어떻게 일어난다고 했어요? 반드시 이제 앞에 실질 형태소하고 뒤에 이나 반몸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을 할 때 일어난다. 어디서? 공시적으로 현대 국어에서요. 자,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끼리 결합하게 되면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 이제 맞는 게 되겠죠. 맞는 게 되겠죠. 갑자기 자연스럽게 X를 썼네. 그래서 이거는 이 경우에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다음 미추진 단어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 같은 것끼리 연결을 해보자. 자, 국물을 후루룩 마셨다. 이 경우에는 어때요? 앞에 있는 기억이 뒤에 있는 미음,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국물 이렇게 발음이 나죠? 이 경우에는 뭐가 일어난 겁니까? 바로 비음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여기 줄넘기로 몸을 풀었다 라고 했을 때 줄넘기에서 이 니은이 앞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리을로 변하는 이거 뭡니까? 유음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이 경우에는 붙이다죠. 자, 그러면 티귿이 뒤에 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났기 때문에 자, 얘가 뭐로 변한 거예요? 붙이다라고 하는 바로 국외음화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똑같이 여기 볼까요? 밥만 먹는다 뒤에는 미음이라는 비음의 영향으로 비읍이 미음으로 변했으니까 이거는 비음화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뭐랑 이어지게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 비음화 이렇게 같이 이어지게 되겠죠. 구름에 거친 하늘에 자, 이걸 봤을 때 어때요? 먼저 디귿과 히읗이 합쳐져서 티귿이 되겠죠? 이 티귿이 뭐라고 만난 거예요? 인이라고 해서 여기 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났죠?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바로 치읓이 되겠죠? 이거 변하는 거 뭐예요? 바로 국외음화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아까 국외음화였던 얘랑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새로운 세력이 권력을 장악했다. 자, 앞에 있는 니은이 뒤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권력 이렇게 변하죠. 리을로 변하는 거. 이거 뭐예요? 유음화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때요? 유음화, 유음화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써보자. 한번 써볼까요? 자, 기읍, 디귿, 비읍의 비음화 현상을 보도록 할게요. 자, 깎는이라고 했을 때, 자, 이 경우에는 앞에 이제 여기 이거를 잘못 썼구나. 깎는은 이게 쌍기역이 되겠죠? 쌍기역인 깎는에서 여기 쌍기역이 어때요? 음절의 끝소리 현상을 통해서 이제 기역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 기역이 뒤에 있는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응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부엉만 했을 때 역시 기역이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기역으로 변하고, 기역이 뒤에 있는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응으로 변하게 되겠죠. 온맵시 했을 때 역시 시옷이 음절의 끝소리 현상에 의해서 디귿으로, 그리고 이 디귿이 뒤에 있는 비음인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으로 변하게 되네요. 쫓는 역시 치읓이요.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이 디귿이 뒤에 있는 니은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으로 쫓는. 자, 겉모양 했을 때 역시 여기 티귿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이 디귿이 바로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 겉모양. 앞마당 했을 때 피읍이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비읍으로, 그리고 뒤에 있는 미음이 바로 앞에 비읍을 비음으로 바꿔서 미음, 앞마당 이렇게 바뀌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2번을 볼까요? 리을의 비음화입니다. 처음 보시면 능력 같은 경우에는 역시 뒤에 있는 리을이 어때요? 니은으로 변했다. 리을의 비음하니까 함량했을 때 리을이 니은으로 변해서 함량. 자, 강릉했을 때 뒤에 있는 리을이 또 역시 뭐로 변했나요? 니은으로 변해서 이렇게 리을의 비음함. 막론이라고 했을 때 역시 이것이 역시 뭐로 변해서 리을이 니은으로 변했죠? 근데 이것서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기역이 이응으로 변하는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게 됐죠. 면니 했을 때 치읓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그 다음에 이 리을이 바로 니은으로 변하는 리을의 비음화, 그 다음에 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디귿이 니은으로 변하는 비음화 현상이 일어났네요.
자, 그 다음 이음화를 볼까요? 논리 했을 때 리을의 영향으로 앞에 니은이 리을로 논리. 천리 했을 때 뒤에 리을의 영향으로 앞에 니은이 리을로. 자, 편리 했을 때 리을의 영향으로 앞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대관령 했을 때 뒤에 있는 리을의 영향으로 앞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변했네요. 자, 찰나 했을 때 뒤에 있는 니은이 앞에 있는 리을의 영향으로 이렇게 리을로. 네, 물난리 했을 때 역시 앞에 있는 리을의 영향으로 니은이 리을로. 줄넘기 뒤 앞에 있는 리을의 영향으로 뒤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자, 설날 했을 때 앞에 있는 리을의 영향으로 뒤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변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 또 뭘 알 수 있나요? 이제 유음화가 일어나는 그 우리가 이제 방향에 따라서 또 우리가 나눴었죠. 순행적 유음화인지 역행적 유음화인지 이렇게 우리가 나뉘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건가요? 순행적 유음화는 바로 어떤 거죠? 순서대로 이렇게 변하는 것이죠. 특히 어떤 부분입니까? 어느 걸 순행적 유음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변하는 바로 이게 순행적 유음화 현상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변했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바로 역행적 유음화가 되겠구나.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구개음화를 볼까요? 구개음화, 제 티귿이 뒤에 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즉, 구개음화. 자, 티귿이 뒤에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니까 같이 이렇게 구개음화. 자, 굳히다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 티귿과 히읗이 먼저 합쳐져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티귿으로 발음이 나죠. 티귿으로 합쳐져서 두 개가 합쳐져서 그래서 티귿과 우리가 히읗을 합치어서 어떻게 거센 소리인 티귿으로 먼저 변해요. 그 다음에 얘가 뒤에 있는 뭐로 만난 겁니까? 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 소리를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뭐로 변한 거예요? 치읓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샅샅이 했을 때 여기 그죠? 티귿이 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났기 때문에 샅샅이 이렇게 발음이 됐네요. 고지 듣다 했을 때 역시 디귿이 뒤에는 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만났으니까 지긋으로 변했네요. 묻히다 역시 여기랑 먼저 합쳐져야겠죠. 디귿과 히읗이 합쳐져서 우리 티귿으로 바뀐 다음에 티귿이 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가지고 바로 치읓으로 변하는 구개음화가 일어났네요. 자, 이 정도의 수준은 이제 중학교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비음화, 그리고 유음화, 그리고 구개음화 모두를 아우르는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비음화는 이제 비음이 아닌 것이 이제 비음의 그 뒤에 있는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비음으로 변하는 것이죠. 역시 유음화도 뭡니까? 유음이 아닌 것이 뒤에 이제 유음이 오게 되면 앞이나 뒤에 유음이 오게 되면은 그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으로 변하는 현상이죠. 자, 구개음화는 어땠어요? 바로 이 모음이 어디에서 발음된다고요? 바로 구개음 위치에서 발음이 된다고요. 그 성질을 닮아서 이제 구개음으로 변하는 것. 이제 구개음이 아니었던 것이 구개음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구개음화였죠. 자, 그러면 이 모두를 아우르는 설명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볼까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을 닮아가는 현상이다. 자, 비음화는요,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비음이 아닌 것이 우리가 닮아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역디귿 비읍이 바로 이제 피동함이었던 기역디귿 비읍이 이제 비음인 바로 니은 미음 앞에서 이제 동일한 조음 위치의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때요? 바로 자음이 바로 뒤에 이제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비음으로 변하는 현상이 되는 거죠. 유음화 같으면 어때요? 이제 니은이죠. 특히 니은이 바로 이제 유음의 앞이나 뒤에서 이제 이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으로 바뀌는 현상이죠. 역시 이 자음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이라고 하는 자음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이라고 하는 자음이 리을이라는 자음으로 바뀌는 거죠. 구개음화도 역시 어때요? 끝소리가 디귿이 이제 자음인 것이 바로 이제 뒤에 오는 이제 모음이 반모음이는 이제 발음이 거의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관을 안 해도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모음 이가 왔을 경우에 모음 이가 바로 이제 구개음 위치에서 발음이 돼서 이 구개음 위치에서 발음된다는 성질을 닮아가서 얘가 이제 구개음으로 이제 발음이 되는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현상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전부 다 닮아가는 현상이니까 이제 동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볼까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을 닮아가는 현상이다. 우리가 이제 음운이라고 한다면 이제 간단하게 보통 자음과 모음을 전부 합쳐서 이제 음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자음이 다른 자음을 닮아가는 것이고, 얘는 이제 자음이 모음을 닮아가는 현상이죠. 근데 이 안에는 자음과 모음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자음 모음이 다른 자음 모음을 닮아가는 현상, 바로 이제 동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묶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2번을 볼까요? 한 자음이 다른 자음을 닮아가는 현상이다. 동화 현상이긴 하는데요. 자음으로 딱 한정을 했죠. 이 경우에는 바로 뭐만 해당이 됩니까? 바로 비음화와 유음화만 해당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한 자음이 다른 모음을 닮아가는 현상이다. 자, 이 현상은 뭡니까? 바로 이제 구개음화 현상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한 음운이 다른 음운과 멀어지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같아지는 것은 동화 현상이고요. 서로 멀어지거나 서로 달라지는 현상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자가 한자로 다를 이자예요. 이방인 뭐 이런 거 있죠. 자, 한 자음이 다른 자음과 더 멀어지는 현상이다. 역시 이것도 뭡니까? 이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참고로 이제 이화 현상은 이제 표현의 효과를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전부 다 동화 현상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냐, 이제 그런 거를 물어보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구개음화는 어때요? 이제 모음을 닮아가는 현상이고, 비음화, 유음화는 바로 이제 자음을 닮아가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차이점까지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 볼까요? 2번 보기를 바탕으로 단어를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자, 그러면 1번을 볼게요. 자, 국민. 자, 국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이 납니까? 우리가 이제 국민 이렇게 발음이 나죠. 이거 뭡니까? 뒤에 있는 이제 미음, 바로 이제 비음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기억이 이응으로 변하는 이제 비음화가 일어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어때요? 이제 기억이 이제 이응으로 변했죠. 자, 그러면 요 기억이 이제 이응으로 변한 걸 봤을 때 우리 비음화 어때요? 영국의 음이라는 위치는 똑같지만 뭐가 변한 겁니까? 파열음, 예사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바뀌었죠? 뭐가 바뀐 거예요? 조음 방법이 바뀌게 된 것이죠. 여기 이제 조음 위치인 것이고, 여긴 조음 방법이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조음 위치가 바뀌는 음 변동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비음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음 방법이 바뀌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논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이 됩니까? 우리가 발음을 해보시면 발음을 해보시면 지워야겠다. 이게 뭐냐? 오라고 썼네. 자, 해가지고 논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니은이 앞에 있는 니은이 뒤에 있는 바로 이제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이 니을로 변하는 유음화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음화 같은 경우에는 역시 니은이 니을로 변한 것이죠. 그러니까 치조음이라고 하는 조음 위치는 똑같지만 조음 방법이 바로 이제 비음에서 유음으로 변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음화도 어때요? 바로 조음 방법이 바뀌는 조음 방법 동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거 어쨌든 앞에 거 틀렸죠? 이게 아니구나. 자, 꽃말 같은 경우에는 먼저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이 치읓이 바로 지읒으로 변하는 이제 음절의 끝소리 현상 먼저 일어나고요. 그래서 꽃말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뒤에 있는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디귿이 어떻게 변해요? 바로 니은으로 변하죠? 비음으로 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꽃말 이렇게 발음을 하죠. 자, 그럼 이것도 역시 뭡니까? 바로 이제 비음이 아닌 것이 이제 비음으로 변하는,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으로 변하는 결국에 이제 비음화 현상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때요? 이 디귿이 이제 니은으로 변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비음화 어때요? 조음 방법. 그쵸? 자, 조음 방법이 바뀌는 음운 변동, 이것은 맞는 게 되겠죠. 비음화 조음 방법 통하구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달림은 어때요? 달림 발음해 보시면 우리가 어때요? 앞에 있는 리을의 영향으로 인해서 뒤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변하는 유음화 현상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역시 니은이 리을로 이것이 변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했잖아요. 역시 유음화 현상도 어때요? 조음 위치 동화가 아니라 조음 방법
동하구나. 그쵸? 그러니까 좋은 위치가 바뀌는 음운 변동이 아니라는 거. 뭐? 좋은 방법이 바뀐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이제 비음화와 유음화는 뭐다? 좋은 방법이 바뀌는 좋은 방법 동하다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잡내는 어떻게 됩니까? 뒤에 있는 니은의 영향으로, 비음의 영향으로 앞에 있는 비읍이 바로 뭐로 변하는? 미음으로 변하는 역시 비음화 현상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읍이 이제 미음으로 변했잖아요. 이제 비읍이 이제 미음으로 변하는 역시 비음화 현상을 말하는 거고 좋은 방법 동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방법 동하다. 좋은 방법 맞죠? 자, 그 다음에 광활루 이거 발음해보세요. 자, 광활루 뒤에 있는 리을의 유음의 영향으로 인해서 앞에 니은이 뭐로 변하는 거예요? 리을로 변하는 유음화 현상이죠. 역시 이건 뭡니까? 좋은 위치는 변하지 않고 좋은 방법이 변한다. 오호! 그러니까 비음화 그 유음화 모두 다 좋은 방법이 바뀌는 좋은 방법 동하구나 라고 하는 거 맞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비음화와 유음화는 좋은 방법이 변하는 좋은 방법 동하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아시는 게 중요한 거겠죠? 자, 먹물 역시 어때요? 이제 앞에 있는 기억이 뒤에 미음이라고 하는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응으로 변하죠. 먹물 역시 이거 뭐예요? 비음하죠. 비음하 뭐라고 해서 좋은 방법 동하죠.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바뀌지 않고 좋은 위치만 바뀌는 음운 변동, 좋은 위치 동하다 라고 하는 거니까 틀린 게 되겠죠. 여기서 틀려버렸네. 자, 물놀이 역시 이거 뭡니까? 앞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니은이 뭐로? 리을로 변하는 유음하죠. 물놀이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거 역시 좋은 방법 동하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이제 좋은 방법은 바뀌지 않고 좋은 위치만 바뀌는 음운 변동이라는 것은 좋은 위치 동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죠. 자, 연문 역시 어때요? 자, 여기 앞에 있는 이제 미음의 영향으로 먼저 이제 피읍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비읍으로 이제 먼저 바뀌죠. 그 음절의 끝소리 현상에 의해서. 그런 다음에 이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뭐라 비읍이 미음으로 변하는 바로 비음화 현상이죠. 연문. 그쵸? 그러니까 역시 이거 뭐? 바로 좋음 방법 동하구나. 자, 탈로 역시 이거 뭡니까? 앞에 뒤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변하는 뭐예요? 바로 유마 현상이 되겠죠? 역시 좋음 방법 동하구나. 근데 뒤에 설명을 보시면 모두 동일한 좋음 위치와 좋은 방법 내에서 소리의 성질만 바뀌는 음운의 변동이다. 소리의 성질에 따라서 어떻게 나뉜다고 했어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비읍이 뭐 쌍비읍이 되거나 비읍이 뭐 피읍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네요. 근데 요거는 아니죠. 좋은 방법이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보기에 기억에 해당되는 단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실수로 기억을 이거 안 썼더라고요. 기억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기억 이 앞에 나와 있는 이제 리을의 비음화에 이렇게 미쳤죠. 이게 기억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로 리을의 비음화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제 그거 문제입니다. 자, 볼까요? 리을의 비음화는 리을을 제외한 자음 뒤에서 리을이 동일한 조음 위치의 비음 니은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이다. 설명이 이미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리을을 제외한 자음 뒤에서 이제 리을이 동일한 조음 위치의 비음인 니은으로 바뀌는 거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기가 나오면 항상 보기에 집중을 하시고 보시면 돼요.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 리을을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그렇지. 리을을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와 리을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결합해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그렇죠. 리을이 제외한 자음 미음이죠. 그 다음에 리을이 합쳐졌구나. 니은이죠. 그 다음에 리을이 합쳐졌구나. 이것도 니은 그리고 리을 그리고 니은 리을 니은 리을. 환경은 됐네. 그런데 이러한 환경은 고유어에서는 충족되지 않으므로 리을의 비음화는 한자어 또는 외래어에서만 일어난다. 그래서 봤더니 전부 다 한자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충족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나 니은 뒤에 리을이 놓일 때는 리을의 비음화 대신에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면 바로 뭘 찾아보라는 겁니까?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를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 이제 발음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담력 해보시면 어때? 담력, 그죠? 그래서 니은으로 변했죠? 어때요? 바로 리을의 비음화 현상이 일어났죠. 자, 살랑기 발음해보세요. 어떻게 납니까? 바로 살랑기 이렇게 나죠. 그럼 요거 어때요? 리을로 변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뒤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니은이 리을로 변하는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발음해보시면 돼요. 2번 요로 발음하죠. 니은을 리을로.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리을의 비음화 현상이구나. 자, 임진난 발음해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임진난 이렇게 발음하죠. 임진난.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리을의 비음화 현상이 일어났구나. 생산량도 발음을 해보세요. 생산량 이렇게 발음을 하죠. 자,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니은의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난 현상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얘만 이제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났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산, 난기 이렇게 발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역행적 유음화가 발생했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볼까요? 보기에 이제 기역과 니은의 표준 발음과 두 단어에서 일어나는 의문의 변동이 무엇인지를 쓰시오. 자, 이제 기역과 니은의 표준 발음을 한번 봐야겠죠? 자, 표준 발음이 어떻게 납니까? 이제 발음이니까 이제 이런 표시를 앞에다가 씌워주고요. 쌀로는 쌀룬, 그리고 별로는 별론 이렇게 발음이 나죠. 자,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이제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변하는 유음화 현상이죠. 근데 순서대로 이렇게 갔죠. 변화되는 방향이.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유음화라는 거 우리가 순행적 바로 유음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구나. 이렇게까지 알아둡시다. 자, 별론 역시 발음해 보시면 어때요? 뒤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변하는 유음화 현상이 일어났죠. 방향이 어때요? 뒤에서 이렇게 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역행적 유음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기읍과 니은의 이제 공통된 음운 변동은 결국에 뭐라는 겁니까? 바로 공통된 경험 바로 유음화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5번을 보도록 할까요? 보기에 나타난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럼 이제 보기에 이제 일단 다 써놨는데, 이제 보기에 나온 음운 변동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야겠죠? 자, 별림 했을 때, 역시 앞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이 리을로 변하는 거, 이건 뭡니까? 유음화 현상이죠. 근데, 변하는 방향이 어때요?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죠? 영향을 받아서 뒤에 게 그러니까 순행적 유음화 현상이구나. 자, 칼날 했을 때, 앞에 있는 니은이 앞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이 리을로 변하는 유음화, 바로 순서는 이렇게 가니까 순행적 유음화 현상을 말하는 거구나. 자, 니은은 아직은 이제 수업을 하지 않았지만 뒤에 탈락에 나오는 거거든요. 자, 발음 해보시면 자, 울 플러스 는인데 발음을 해보면 우는 울른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는 아기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랬을 경우에 보니까 뭐가 빠졌나요? 리을이 없어졌죠. 그래서 리을 탈락 현상이구나. 자, 놀다 하고 니를 합쳐봤더니 우리가 놀리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자, 노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앞에 있는 리을이 뒤에 있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요 떨어졌네요. 이제 현상을 보니까 떨어졌죠. 자, 그래서 리을 탈락 현상이구나. 자, 달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얘가 이제 자음근 단순화 현상을 겪어줘야겠죠. 그래서 달른이 자음근 단순화를 통해서 이제 리을이 남고요. 이 리을이 뒤에 있는 니은의 영향을 줘서 이 니은이 어때요? 리을로 변하는 유음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음근 단순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순행적 유음화가 일어났구나. 자, 훌른 했을 때 역시 이것도 어때요? 이제 이것이 자음근 단순화 현상을 겪어서 자음근 단순화 현상을 겪어서 이제 훌른이 바로 이제 리을로 변하고 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변하는 바로 이제 순행적 유음화 현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자음근 단순화 다음에 유음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권력 발음을 해보시면 권력 이렇게 발음을 하시죠. 자, 뒤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변한 거니까 유음화 중에서도 거꾸로 갔으니까 역행적 유음화. 자, 날로 역시 뒤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갔죠. 역행적 유음화. 자, 공권력 발음해 보세요. 자, 그러면 어때요? 공권력에서 어때요? 앞에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리을이 니은으로 변
변하는 이거 리을의 비음화 현상이 일어났었죠. 우리가 이제 리을의 비음화 현상은 이제 역행적 유음화와 다르게 어떻게 잘 일어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분리 가능성을 본다고 했죠. 그래서 공권력 같은 경우에는 공권이랑 역으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유음화 현상보다는 우리가 어떤다고? 바로 역행적 유음화보다는 바로 리을의 비음화 현상이 더 잘 일어나더라. 이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역시 의견난 역시 앞에 있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역시 리을이 뭐로 변했어요? 니은으로 변했죠. 이것도 역시 어때 분리 가능성이 있죠. 의견난. 그래서 이게 역행적 유음화보다는 리을의 비음화 현상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일어난 현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게 순행적 유음화구나, 뭐 역행적 유음화구나, 리을이 없어졌구나, 리을의 비음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딱딱딱딱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계속 하다 보면 된다. 왜냐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의문의 변동은 사실상 그렇게 뭐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럼 기억을 볼까요? 리을 뒤에 니은이 오면 리을 뒤에 니은이 오면 그대로 말하면 돼요. 어때요? 니은이 리을로 바뀌어 소리 난다. 그렇죠.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죠. 순행적 유음화에 관련된 설명이네요. 그러니까 적절한 것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용언 어감 말에 용언이 뭐예요? 바로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운다, 울어서 운이 뭐 이렇게 변하는 거, 이거 용언인데 이제 그 앞에 오는 바로 운다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원형 있죠. 앞에 울다라고 하는 울, 이거. 자, 그게 이제 어가 아니고요. 그 어감 말에 오는 어때요? 리을은 바로 니은으로 시작하는 이 어감과 붙는 게 바로 어미라고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어미 니은이 왔을 때 어때요? 탈락해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지 않는다. 탈락했다. 그쵸? 리을이 탈락하지 니은이 리을로 변하는 유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더라.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죠? 리을 탈락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적절한 게 되겠죠. 3번을 볼까요? 자, 용언이 활용할 때 리을과 니은 사이에 다른 자음이 놓이면 일단 보시면 리을과 니은 사이에 다른 자음 히읗이 있죠. 뭐 티귿이 있죠. 그러면 니은이 리을로 바뀌어서 소리 난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말하는 걸까요? 이 가운데 끼면 우리가 유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했습니까? 이제 그게 아니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자음군 단순화를 통해서 전부 리을로 한번 변신을 시켜줬죠. 그리고 이 리을이 뒤에 있는 니은과 만나서 유음화가 일어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리을과 니은 사이에 다른 자음이 놓여서 이렇게 유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라는 설명은 맞지 않죠. 자음군 단순화를 통해서 한번 변신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리을이 니은과 만나서 유음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가운데 꼈다고 해서 유음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권력 역행적 유음화에 관련된 설명이죠. 한자어에서 자, 둘 다 한자어입니까? 권력, 난로, 그렇지. 한자어에서 리을 앞에 니은이 오면 이거 역행적이라는 거예요. 그 경우에 이렇게 리을로 바뀌는 유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역행적 유음화 잘 설명해 주고 있죠. 한자어에서 역시 한자어죠. 공권력, 의견난 전부 다 한자어입니다. 한자어에서 어때? 니은 뒤에 리을이 오는 경우, 자, 니은 뒤에 그렇지. 니은 뒤에 리을이 오는 경우, 이 경우에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 소리가 나는 리을의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더라. 자, 이거의 보기에 대한 설명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어때요?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3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이제 국외음화 현상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냐,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문제를 보고, 여기서는 이제 이러이러한 포인트들이 바로 국외음화 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이구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기억을 볼까요? 기억을 보니 예전에는 자, 국외음화 현상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뭐 설명했습니까? 바로 통시적 국외음화, 바로 역사적 국외음화 얘기했었죠.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서 변하는 거. 그러니까 과거의 국외음화 현상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여기서 일어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건 뭐예요? 자, 공시적. 뭐야 이걸 왜 이렇게 크게 써드냐? 그래서 자, 공시적 우리가 국외음화라고 하는 거죠. 현대 국어에서 일어나는 국외음화 현상을 공시적 국외음화라고 하는 거다.
보시면 기억을 보니 예전에는 라고 했죠. 이제 과거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통시적 국외음화 현상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예전에는 비읍디귿이 이제 비읍디귿 이렇게 같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어두자음군이라고 하죠. 중세국어 뒤에 이제 중세국어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두 이제 말 어자 말의 어떤 두 머리에서 자음이 군 무리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머리 여기 있죠. 여기 초성에서 자음이 어때요? 두 개가 연달아 무리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어두자음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비읍과 디귿이 뭐로 변했어요? 쌍지읒으로 변했죠. 그래서 그렇게 변하는 국외음화도 존재하였구나.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디귿, 비읍이 앞에 오는 이제 이런 자음군을 바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이제 비읍으로 시작하는 이제 어두자음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읍계 어두자음군 이렇게 설명하는데 비읍계 어두자음군의 경우에는 비읍 뒤에 이렇게 뒤에 이제 자음이 평음으로 오게 되면은 보통 이제 된소리로 발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디귿이 왔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발음은 어떻게 났냐면 이제 쌍디귿으로 이렇게 발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띠다 이렇게 발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쌍디귿이 뭘 만난 거예요? 쌍디귿이 이제 이모음을 만나서 얘가 쌍지읒이라고 하는 이제 국외음으로 변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통시적 국외음화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다. 어쨌든 요거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맞네요. 자, 기억을 보니 단어의 형태가 변할 때는 형태소 내부에서 국외음화가 일어나기도 했구나. 자, 통시적 국외음화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바로 형태소 내부에서 국외음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현대 국어와 다르게 한 단어 내에서도 국외음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디귿과 이모음이 만나서 이렇게 국외음이 변해졌죠. 이것도 여기 쌍디귿과 이가 만나서 제 쌍지읒이 된 거죠. 이것도 어때요? 티귿과 바로 이모음 그쵸? 이거 여는 어때요? 이어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 반모음 2로 시작되는 모음과 합쳐져서 결국에 어때요? 치읓이라고 하는 국외음으로 변했죠? 한 단어 내에서도 변하는 현상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뭐가? 통시적 국외음화가요. 그렇죠? 잘 설명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맞는 게 되겠죠. 자, 니은을 보니 현대국어의 국외음화는 이건 뭡니까? 바로 공시적 국외음화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시적 국외음화 현상에서는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이게 특징이 요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공시적인 국외음화 현상에서는 해도지 이렇게 딱 요 사이죠. 형태소가 결합을 할 때, 그리고 파치 이렇게 형태소가 결합할 때, 붙이다 형태소와 결합을 할 때, 벼우치 이렇게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국외음화 현상을 말하는 거구나.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통시적 국외음화는 형태소 내부에서도 국외음화가 일어났다는 거. 공시적 국외음화는 형태소가 따로따로 결합을 할 때 일어난다는 거. 자, 니은을 보니 현대 국어의 국외음화는 모음 2로 시작하는 조사, 전미사, 어미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거구나. 조사, 전미사, 어미 이거 다 뭡니까? 형식 형태소와 만날 때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거구나. 우리가 이거 맞다고 했죠. 자, 그러면 조사, 전사, 어미와 결합을 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이게 보기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보시면 모음 2로 시작을 해도지 해가 돋는다를 플러스 2를 해줘가지고 명사로 바꿔주고 있죠. 전미사 맞네요. 자, 밭이라고 했을 때 2는 뭡니까? 바로 조사. 조사가 되겠죠. 주격조사.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맞네요. 그쵸? 조사 나왔죠. 접사 나왔죠. 자, 그다음에 붙이다 붙다인데 뭐뭇을 붙이다 라고 하는 역시 접사가 붙이게 접사 2가 여기 달라붙게 됐죠. 그 접사 맞죠? 전미사 붙은 거 맞죠? 벼후치라고 했을 때 벼훗는다에다가 이가 붙었죠. 그 전미사 맞죠? 오잉? 근데 어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미는 지금 여기 보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때요? 바로 공시적 국외음화에서는 모음 2로 시작하는 조사, 전미사, 어미 바로 형식 형태소와 결합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라는 것은 맞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어미가 없기 때문에 답이 이제 틀린 것으로 봐서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혼입을 쪼개지죠. 호가 이불로 쪼개지게 되죠. 자, 디귿을 보니 현대국어에서 티귿 뒤에 모음 이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올 때는 우리가 국외음화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죠. 반드시 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날 때 국외음화가 일어난다고 했죠. 이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불 의미 있죠. 엄마, 아빠, 언니, 누나처럼 어때요? 오빠처럼 우리가 어때요? 의미가 있죠. 이불이라는 의미가 있죠. 실질 형태 소조. 이 경우에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라고 하는 포인트죠. 그래서 잘 설명해주고 있네요. 그럼 얘는 어때요? 혼입을 했을 때 티귿이 디귿으로 먼저 음절의 끝소리 현상. 그런 다음에 이 디귿이 이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와 만나니까 혼입을 해서 니은 첨가가 일어나게 됐죠. 니은이 여기 첨가되면서 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디귿이 니은으로 변하는 비음화가 일어나게 됐구나. 그렇죠? 국계음화 일어나지 않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국외음화에 대한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이 나왔죠. 국외음화 현상은 통시적 국외음화 현상에서는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났구나. 공시적 국외음화는 형태소와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일어났구나. 특히나 공시적 국외음화 현상은 바로 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할 때 일어나는 거구나. 실질 형태소가 올 때는 국외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구나.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자, 7번을 볼까요? 자, 보기의 기억에 해당되는 단어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 이제 이 보기를 잘 읽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끝소리가 디귿, 티귿인 형태소가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바로 앞에 있는 디귿, 티귿이 경국의 음인 지읒, 티귿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국외음화라고 합니다. 국외음화에 대한 설명이네요. 또 앞에 히읗의 앞이나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오는 경우에 두 자음이 축약이 돼서요. 히읗과 바로 이제 기역이 축약돼서 키읔, 그리고 히읗 플러스 디귿이 만나서 티귿, 그리고 히읗 플러스 비읍이 만나서 피읍, 뭐 이런 식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거센 소리 대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뒤에 배울 텐데 축약 현상, 바로 자음 축약 현상 중에 우리 이제 거센 소리 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 단어를 발음할 때 이 두 현상이 모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 이 두 현상이 모두 나타나는 것을 찾아봐라 라고 하는 거죠. 바로 국외음화하고 거센 소리가 동시에 나타나는 예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답으로 찾아봐라. 그래서 일단 다 써놨어요. 보시면 자, 문이 바람에 닫혔다 라고 했죠. 자, 디귿이 히읗과 만났죠. 그래서 어때요? 티귿이 되는 축약 현상이 일어났죠. 축약 여기 일어났죠. 그리고 이 티귿이 뒤로 어때?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에서 여하고 만났죠. 그래서 이 티귿이 치읓으로 변하는 국외음화 현상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건 일어났네요. 자, 나는 콩고물 무친 했을 때 어때요?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티귿으로 변하는 거센 소리, 그리고 이 티귿이 뒤에 이를 만났죠. 그래서 티귿으로 변하는 국외음화, 그렇죠? 일어났네요. 자, 그거는 승리를 굳히는 꼴이 되었다. 굳히는 했을 때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티귿으로 변했고 이 티귿이 이모음과 만나서 치라고 하는 치읓으로 변하는 국외음화 현상 일어났죠. 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흥분을 가라앉히고 했을 때 이 지읒이 히읗과 만나서 바로 치읓으로 변했죠. 근데 이 치읓이 이모음과 만나서 그런 건 없죠. 바로 앞에 게 뭐가 돼야 돼요? 디귿이나 티귿이 만나야죠. 디귿이나 티귿이 나와야 뒤에 이모음과 만나는데 얘는 얘하고 축약이 되면서 치읓이 돼버렸잖아. 그렇지? 국외음이 돼버렸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바로 뭐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바로 국외음화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외음화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앞에 이제 피동화음이 디귿이나 티귿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구름이 거치고 엿이 디귿과 희응이 만나서 티귿으로 먼저 어때요? 축약됐죠? 그리고 이 티귿이죠? 그리고 이모음 만났죠? 이모음 만났죠? 그래서 어때요? 치읓으로 변하는 국외음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국외음화는 앞에 피동화음이 디귿과 티귿이 나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서는 지읒과 희응이 합쳐져서 치읓이라고 하는 것이 피동화음이 돼버렸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외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축약만 일어났던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보기를 참고하여 비음화와 국외음화가 공통적으로 어떤 동화에 해당되는지 조건에 맞춰 서술하시오. 그래서 이제 계속 물어보는 거지만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는 전부 다 동화 현상이다. 하지만 국외음화는 모음에 의해서 자음이 변하는 것이고 비음화하고 우리가 유음화 같은 경우에는 자음에 의해서 자음이 변화되는 동화 현상인 것이다.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비음화, 국외음화를 또 비교한 동화예요. 볼까요? 자, 그래서 이 보기에 지금 설명은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교체에 속하는 음운 현상 중에는 이제 변하는 거죠. 음운이 바뀌는 거 교체. 음운 현상 중에는 동화라고 볼 수 있는 현상들이 있다. 동화가 무엇이냐? 한 음운이 그제 다른 음운을 닮아가는 현상을 같을 동안 같아지게 되는 거. 이걸 동화라고 하는 거구나. 왜 일어나는 걸까요? 발음이 변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게 동화 현상이죠. 자, 동화 현상 중에서 동화를 시키는 얘 때문에 일어나. 걔가 동화음인 거고요. 얘 때문에 내가 변해버렸어. 그래서 동화를 입는 음을 피동화음이라고 한다. 굉장히 좋은 설명이 다 나와 있죠. 동화는 방향에 따라서 어때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런 순서대로 변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순행동화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뀌어서 이런 순서로 일어나게 되면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화음이 피동화음보다 뒤에 있는 거 이거 뭐예요? 역행동화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 때문에 얘가 변하는 건 역행동화고 얘 때문에 얘가 변하는 건 순행동화구나. 자, 그리고 동화의 정도에 따라서 피동화음과 동화음이 완전히 같아지는 건 완전 동화구나. 그래서 우리가 비음화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똑같이 변하는 거 완전히 똑같이 변하게 되는 거 비읍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음으로 변했어요. 왜? 뒤에 있는 미음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것이죠. 라고 한다면 얘하고 같아지게 됐죠. 이런 거 완전 동화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비읍이 바로 미음으로 변했어요. 왜? 뒤에 있는 비음인 니은의 영향 때문이죠. 바뀌었는데 같지는 않죠. 그 경우에는 뭐요? 피동화음이 동화음의 일부 특성, 바로 이제 비음이라고 하는 일부 특성만 담는 부분 동화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완전히 똑같아지는 동화는 완전 동화, 속성만 똑같아지는 거, 뭐 좋은 방법만 똑같아지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부분 동화라고 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딱 봤을 때 비음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겁니까? 동화 현상 맞죠? 두 개의 이제 공통점을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자, 그 중에서 비음화는 어때요? 뒤에 있는 것 때문에 앞에 있는 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비음화는 역행동화에 속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음화는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읍이 미음으로 완전히 똑같아지는 완전동화가 있기도 하고 뒤에 오는 게 니은인 경우에 비음이니까 역시 이 영향을 받아서 얘가 비음이라고 하는 속성만 담는 일부 특성만 담는 부분동화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음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역행동화고요. 완전동화이기도 하고 부분동화이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국외음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입니까? 국외음화는요. 디귿과 티귿이 바로 이모음이나 반모음 2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모음 앞에서 국외음으로 바뀌는 현상이죠. 역시 뒤에 있는 것 때문에 앞에 있는 게 바뀌죠. 뒤에 있는 이모음이나 반모음 2모음 때문에 바뀌는 것이죠. 앞에 있는 거 치조음이. 그러니까 역행동화 맞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굳이 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가 바로 이 뒤에 있는 이 디귿이 이 뒤에는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바로 굳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자, 이렇게 변했을 때 변하고 난 다음을 보니까 얘가요 이 모음과 완전히 똑같아졌습니까? 아니죠.
바로 일부 특성만 닮은 거죠. 국외음이라고 하는, 국외에서 발음되는 국외음이라고 하는 특성을 닮아서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외음화는 어때요? 부분동화가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공통적인 게 뭡니까? 바로 비음화, 국외음화는 역행동화, 그리고 부분동화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공통점을 찾는 거니까 우리가 어때요? 공통점을 찾는 거니까 비음화, 국외음화는 둘 다 역행동화고요. 비음화 같은 경우에는 바로 완전동화, 부분동화 모두 있지만 이제 공통적인 걸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이제 부분동화에 해당한다. 국외음화는 부분동화만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게 동화구나 라는 걸 잘 알아두시면 좋고요. 동화는 같아지는 거구나.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구나. 그리고 얘 때문에 일어나는 거 동화음이구나. 얘 때문에 변하는 거 비동화음이구나. 방향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순행동화, 역행동화로 나뉘는 거구나. 완전히 같아지는 걸 완전동화라고 하는 거구나. 일부 특성만 담는 것은 부분동화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자, 보기에서 밑줄친 기억은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니은은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자, 보기를 보시면 할아버지께서는 반니랑에 채소를 심으셨다. 얘는요, 국외음화가 안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발음이 어떻게 돼요? 반니랑 이렇게 발음이 난다고요. 자, 그래서 반니랑 이거 어떻게 됩니까? 티귿이 바로 디귿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반니랑 여기다 플러스 이제 이 니은 첨가가 일어나죠. 그래서 니은 때문에 이 디귿이 어때요? 또 역시 비음화 현상을 통해서 니은으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반니랑 이렇게 났네. 이상하다. 자, 근데 할아버지께서는 논이랑 밭이랑 집을 모두 아버지께 상속하셨다 했을 때 이 일항에서는 어때요? 티귿과 이모음이 만나서 치읓으로 변하는 국외음화가 일어났네. 왜 얘는 일어나고 왜 얘는 안 일어났을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할아버지께서는 밭이랑 했을 때 이랑은 바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 우리가 이제 밭에서 이렇게 흙을 돋아두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밭에서 이런 걸 이랑이라고 했죠. 이런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바티에 결합한 이랑이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어서 안 일어난 거고요. 여기서는 얘가 형식 형태소인지 어떻게 하냐면 앞에 힌트를 주고 있잖아. 논이랑 밭이랑, 그치? 그러니까 논과 밭 이렇게 서로 이어주는 형식 형태소구나. 얘는 논과 밭이라고 하는 조사구나. 이제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죠. 이어주는 조사구나. 그래서 앞에 이제 논이랑을 일부러 집어넣은 거예요. 얘가 조사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서 논이랑 밭이랑 이라고 했을 때 만들어주는 바로 얘가 조사구나. 그래서 얘는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국외음화가 일어났구나. 그래서 밭뒤에 결합한 이랑은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국외음화가 일어났구나. 많이 나오는 예시가 이랑이에요. 이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이랑이라고 하는 흙을 이렇게 돋아놓고 하는 이런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이랑인 것이냐, 아니면 앞에 나왔죠? 논이랑 밭이랑 했을 때 서로 이제 이어주는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는 그런 조사의 의미를 가진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식 형태소이냐, 두 개를 구분해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국외음화는 결국에 그렇구나,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체에 해당되는 것 중에 국외음화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 대기,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정도만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뒤에 또 교체에 해당되는 게 더 있어요. 뭐 두음 법칙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좋은 방법 동화 얘기했었죠. 비음화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거와 이제 다른 좋은 위치 동화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모음이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모음 역행 동화라든지 그런 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여기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교체 현상 있죠. 두음법, 일단 처음에는 두음 법칙과 좋은 위치 동화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자음 교체는 끝나고요. 그것도 이어서 이제 모음의 교체까지 다 교체에 해당되는 걸 전부 다 보는 게 좋겠죠. 남들 다 하는 거 그냥 다 해버려요. 그래서 교체까지 끝내도록 합시다. 일단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두음 법칙과 좋은 위치 동화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